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어 해외에서도 국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나 자택 등에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국외 부재자 및 제외 선거인 신고와 신청 기간을 봤을 때 마침 지난주 목요일 4월 24일까지가 신고, 신청 마감일인데 주변의 타이완 거류 한국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이끌어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 내시기를 빕니다. 국외 부재자, 제외 선거인이라는 용어를 접하면서 다시금 타이완의 부재자 투표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30년 토론을 했지만 여전히 실시 불가한 부재자 투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 28일 월요일台湾 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시간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하순 중앙선거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선거 투표는 아직 일본과 한국 등 국가의 부재자 투표 실시 또는 투표소 특설이 불가하다라는 주제의 설명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설명문에는 특히 한국과 일본이 실시하는 투표 방식을 타이완에서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이 중에는 통신투표, 특설투표소 투표, 사전투표 등 방식 모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화민국 공직자선거파면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은 기타 규정이 있는 자 외에 호적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이 가운데 기타 규정이란 투표소 관리인이나 사무원 등 관계자들은 업무를 보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며 기타 유권자 모두 호적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타이완에는 법적으로 부재자 투표와 특설 투표소 실시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업으로 호적지를 떠난 사람들은 선거 투표 자체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타이완의 투표일은 전부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즉 원래부터 휴강, 휴무,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투표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다면 투표일이 낮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총통 직선을 실시한 건 1996년 제9대 총통 부총통 선거였습니다. 그때의 투표율은 76.0%였고 두 번째로 치러진 총통 직선 때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한 82.6%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000년도 대선은 중화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교체를 이룬 선거 결과였고 이어진 제11대 대선은 당시 젠쇼벤 총통의 재임 가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2004년 3월 19일 이른바 피격 사건으로 극소수 차이로 재임에 성공을 했으며 제12와 제13대는 다시 중국 국민당이 제14대 이후부터 제16대까지는 계속 민주진보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 또한 총통 직선 이래 처음으로 하나의 정당이 연속 세 번째 집권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대선 투표율은 앞서 1996년 제9대부터 보면 76.0%, 이어서는 82.6%, 80.2%, 76.3%, 74.3%, 66.2%, 74.9%이며 작년 1월 13일에 치러진 제16대 대선 투표율은 71.86%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투표율이 전혀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는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높다고 봅니다. 바로 며칠 전 4월 22일 입법원 대정부 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행정원장은 전자투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가의 처지를 감안해 역외 전자투표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행정원장이 전자투표를 거론한 건 야당 의원들이 국내 이전투표 즉 유권자의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형식의 법제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자 이와 같이 답한 것인데 행정원장은 이를 국외 즉 역외 투표를 중심으로 답한 것입니다. 역외 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잘라 말한 주요 원인은 역외 적대 세력이 투표 행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민주주의로 가늠할 수 없으므로 안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이전 투표의 경우 전국적인 선거에 대해서 토론할 여지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습니다.台湾에서 부재자 투표 제도에 대해 이미 30년이나 토론해온 상태이지만 한국처럼 국외 부재자 투표 도입을 실시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집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정부는 1996년도에 중앙선거위원회와 선거파면법 연구 개정 전담 소조를 구성해 부재자 투표 채용 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그동안 정당 교체가 몇 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집권을 하든 아직도 기획과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이든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위촉해서 부재자 투표 제도 내용과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든 30년이 흐른 지금 단 한 가지만 개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를 일반 선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국민투표의 이전 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해당 유권자 본인이 반드시 친히 투표일 당일에 지정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할 때만 허용됩니다. 지난 2017년 9월 하순 당시 총통은 개헌을 통해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헌정체제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때 공직자 선거에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의가 나왔는데 당시 중앙선거위원회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였었고 내정부는 그동안의 공청회 결론을 토대로 이전 투표 채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선에서의 이전 투표는 가능하지만 지방선거에는 9가지 선거가 있어서 난이도가 높아 일단 전국적인 대선에서 적용하는데 찬성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2017년도의 일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일단 타이완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 이전 투표에 동의를 했는데 대상은 선거 투표 관리 관계자, 당직 군인과 경찰 공무원, 일자리가 호적지 이외에 있는 자, 학생 신분 또는 병환으로 행동이 불편한 자와 수감자이지만 공권력을 박탈받지 않은 자 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타이완 지역에 거주하는 자란 중화민국 자유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중국 대륙에서 사업을 하는 타이완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부재자 투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화민국 자유지구란 지리적으로 타이완섬, 펑호제도, 진만제도, 마주열도를 가리키며 세계무역기구 WTO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47년 관세무역 일반협정 GATT 체제 시절에 국제협정 아래서 지금의 중화민국 실질통치구역 즉 TPKM으로 칭했습니다. 이는 타이완 T, 펑호 P, 진만 K, 마주 M의 이니셜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재자 투표 자격 역시 이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실시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지난 4월 22일 행정원장이 이 법원에서 타이완에서는 전자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한 것처럼 가장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이른바 통신투표, 전자투표일 겁니다. 대륙 진출 타이완 상인이나 해외 거주 화교 또는 직장인이나 학업 때문에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제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신 투표가 가능할지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다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타이완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또는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도 부재자 투표 실시를 꺼리는 경향은 여전합니다. 작년 2024년 3월 입법원 야당 의원이 부재자 투표 개정안을 발의했었을 때 적용 범위는 대선까지 확대를 했고 아울러 통신투표와 여구의 투표도 이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당시 내정장관은 부재자 투표에 연관된 범위나 차원이 너무나도 크고 아직 처리해야 할 각종 과제들이 많아서 현 단계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었고 모종의 투표 의제에 대해서 예컨대 일전에도 토론했었던 국민투표에 대한 이전 투표를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1월까지의 통계로 보면 전 세계 115개 국가에서는 이미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 이상 국가에서 하는 걸 타이완에서는 왜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일찍이 도입을 했고 국외 투표를 위해서 해외 주재 대사관, 영사관 등지에 투표소를 설치해 필자도 타이페이에서 한국에 투표를 하는 한국인을 취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법원 법제국의 연구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 2003년에 입법원에서 부재자 투표 진행에 대해 토론을 했던 기록이 있고 연구 분석 보고와 전담 연구와 법안 평가 관련 보고서도 앞뒤로 10건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행정원이 입법원에 교부한 부재자 투표 조안은 해당 회기 국회 심사에서 여야 간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무산됐었습니다. 그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립정치대학교 타이완 정치경제미디어연구센터가 진행했던 타이완 정치경제미디어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에 타이완 지역 만 18세 이상 국민을 모체로 랜덤 형식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거의 70%의 응답자는 법 개정 방식을 통해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에서 젊은 20세에서 29세 즉 20대 젊은 층 가운데 81.3%가 부재자 투표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연구나 여론조사 등을 보면 부재자 투표를 찬성하는 쪽이 많지만 여전히 실시하지 못하는 건 우선 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데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여야 간의 의견이나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중 뛰어넘지 못하는 과제는 부재자 투표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신뢰가 부족한 것 그리고 정당 간의 정치적 계산 등이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만을 볼 경우 부재자 투표의 범위를 투표 당일 국내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허용할 경우 지금의 범여권 즉 민주진보당에게 유리할 것이며 만약 역외 즉 해외 체류 국민에게까지 부재자 투표 권리를 부여할 경우 범야권 즉 중국 국민당 등에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기에 수십 년 동안 누가 집권을 하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신뢰도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4월 28일 대화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